네, 이번에는 스플라인에 따라서 액터가 거꾸로 이동하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스플라인을 거꾸로 다시 배치하면 되긴 하는데 기존의 스플라인을 배치를 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가게 스플라인을 다시 배치하는 것보다 스플라인을 하나 배치하고 그대로 복제한 다음에 역재생시키면 조금 더 편하겠죠. 먼저 기존에 배치되었던 스플라인을 그대로 복제를 해줄 건데 지금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이 액터들을 배열에 추가한 상태로 스플라인을 복제를 하게 된다면 서로 다른 스플라인이 하나의 액터를 배열에 추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충돌이 되어서 컴퓨터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열을 다 지워주고 복제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액터들도 따로따로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한번 복제를 해주고요. 각각의 스플라인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역재생한다는 개념을 한번 잡고 갈게요. 지금은 액터가 스플라인의 시작점에서 끝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액터를 시작 지점에서 끝 지점까지 조금씩 더해서 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역재생한다는 것은 스플라인의 끝 지점에서 시작을 하고 조금씩 값을 빼서 스플라인의 시작 지점까지 값을 뺀다는 개념이 역재생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처리를 해볼게요. 일단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로 가서요. 액터를 배치하는 순간부터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스플라인의 시작점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로테이션 값은 빼주고요. 이번에는 총 스플라인의 길이 여기서 빼주겠습니다. 어떤 걸 빼주냐면 이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역재생 시킬 건지 물어봐주고 역재생 시킬 거라면 총 스플라인 거리에서 액터들의 거리만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셀렉트 플로트 노드를 활용해주고요. 이쪽에서는 이 값을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변수를 통해서 물어봐주면 되겠죠? 역재생 시킬 거니? 라고 물어봐 줄게요. 리버스 물음표로 해주겠습니다. 인스턴스 편집을 켜주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블루프린트 클릭해주고 리버스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뒤쪽에서부터 액터가 배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액터의 방향을 바꿔주는 건 조금 이따 처리해줄게요. 다음으로는 뒤쪽에서부터 배치를 해줬으니까 움직이는 방향, 즉 스플라인 끝에서부터 값을 조금씩 빼주는 걸 설정해주면 되겠죠? 다시 블루프린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벤트 그래프에서 이동을 해줬으니까 이쪽으로 돌아와 주고요. 일단 이쪽에서 처리를 해줄 건데 이 하나의 노드에서 역재생까지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배운 매크로를 활용해 줄게요. 여기 타임라인 뒤쪽에 이 피니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쭉 다 선택해 주겠습니다. 타임라인과 피니쉬 부분 이쪽을 제외하고 다 선택해주고 우클릭해서 매크로로 접기를 눌러줄게요. 다음 이 매크로의 이름은 Moving Play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크로를 그대로 한 번 더 복제를 해줄게요. 그럼 하나의 매크로가 더 생기게 되는데 이 매크로의 이름은 Moving Reverse로 해줄게요. 그리고 해당 노드를 배치를 해주고요. 다음으로 리버스 시킬 건지 시키지 않을 건지 분기문을 통해서 분류해 줄게요. 이전에 만들었던 리버스 변수를 가져와 주고요. 리버스 시킬 거니 하면은 이쪽 아래 노드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리고 시키지 않을 거야 하면은 원래 기존 플레이 재생대로 해주고요. 업데이트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재생 시키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에 새로운 트랙을 한 개 더 만들어서 이 트랙이 0에서부터 1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에서부터 0으로 재생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분기문을 한 번 더 이쪽으로 가져온 다음에 한 번은 리버스 그리고 한 번은 플레이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트랙을 한 개 더 추가해서 세팅해줄게요. 동일하게 플로트 트랙을 만들어주고요. 이번에 키프레임을 2개를 생성을 해주긴 할 건데, 첫 번째 거는 시간 0, 값을 1로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시간 1, 값을 0으로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보면 기본 플레이는 점점 올라가는 값으로 되어 있고, 리버스로 해줄 거는 점점 값이 낮아지는 걸로 해줬습니다. 간단하게 트랙의 이름도 설정해 줄게요. 하나는 플레이 트랙으로 해주고 하나는 리버스 트랙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트랙은 이쪽으로 연결시켜 줄게요. 일단 플레이 매크로는 그대로 냅두고 리버스 매크로만 설정을 해줄게요.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꾸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가장 첫 번째 이 럴프 이쪽에 있는 값은 계속해서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준다고 했죠. 지워주고 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총 스플라인 길이를 기준으로 비교해줄 필요 없겠죠. 즉 스플라인의 길이가 0이 되었을 때 기준으로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작거나 같은 노드를 연결시켜주고요. 마지막으로 끝에 도착했을 때 다시 총 스플라인의 길이만큼 더해주겠습니다. 그래야지 스플라인 끝으로 오겠죠. 일단 이렇게 해주고 한번 볼까요?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거는 이렇게 잘 재생이 되고 있고 위쪽에 리버스로 설정해준 부분은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핑을 꺼볼게요. 두 개 다 루핑을 꺼서 보면은 네, 이렇게 끝에 도착하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벡터가 움직일 때 스플라인의 끝에까지 조금씩 값을 더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더하다가 스플라인의 총 길이만큼 다 더하면은 값을 빼줘서 다시 이쪽에서부터 더하게 해주고 있어요. 반대로 리버스는 스플라인의 끝에서 조금씩 값을 빼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완전 0이 되었을 때 총 스플라인의 길이만큼 한 번 더 더해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씩 값을 빼서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해준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면 하나의 스플레이만 만들어주고 여기 디테일 패널에서 리버스만 시켜주면 왕복 차선 같은 걸 만들 때 스플라인을 처음부터 다시 배치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다음으로는 지금 이 액터들이 방향이 뒤쪽으로 후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set actor location 그리고 로테이션 이 부분 있죠? 여기에서 로테이션 값만 180도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리턴 밸류를 분리시켜주고 이쪽도 분할을 해준 다음에 해당 값들을 연결할 때 Z값을 바꿔줄 수 있는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X, Y는 그대로 연결해주고 Z값을 더해서 연결해주겠습니다. 해당 값은 변수를 만들어주고 이름은 Moving Actor Rotation Z로 해주고요. 인스턴스 편집을 켜주고 컴파일해서 볼게요. 그리고 해당 블루프린트에 Z축만 180도 돌려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해당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치했을 때부터 반대 방향을 보게 하고 싶으면은 해당 값을 컨스트럭션 쪽에도 동일하게 설정해 줄게요. 네, 그럼 이렇게 액터를 배치할 때도 회전이 되어서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마지막으로는 레벨에 배치된 액터의 높이에 따라 움직이게 해볼게요. 이전에 배운 강의에서 높낮이를 계산할 때 라인 트레이스 노드를 활용했었죠? 이번에도 동일하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만들었던 강의에서처럼 세그먼트 상에 도로도 깔고 그 길을 따라 액터가 움직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블루프린트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전에 만들었던 블루프린트에도 옮겨주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모든 액터를 대상으로 따라가게 만들 건지 아니면 랜드스케이프만 대상으로 할 건지 설정해 주겠습니다. 일단 모든 액터를 대상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블루프린트로 돌아가서요. 이벤트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이 무빙과 리버스 둘 다 똑같은 걸 배치할 거여서 일단 무빙 플레이 매크로에다가 작업을 하고 리버스에도 옮겨줄게요. 매크로를 열어주시고요. 가장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스냅 시킬 건지 시키지 않을 건지 분기를 통해서 처리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해주고 스냅을 시키지 않을 거야 하면 false로 가고 스냅을 시키면 true로 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변수를 만들 때 이전에 만들었던 변수의 이름이랑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10부에서 만들었던 저희 여기 스냅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이 스냅 to 액터 이 이름 있죠? 똑같이 해줄게요. 그럼 이쪽에서도 굳이 변수를 두 개 따로 켜줄 필요 없이 한 개만 켜주면은 이쪽으로 스냅이 되니까 동일한 이름으로 해주겠습니다. 편집을 켜주고요. 그럼 스냅을 시킬 거야 하면 내려와서 라인 트레이스를 통해서 위치를 설정해주면 되겠죠. 이쪽에서 가져와서 라인 트레이스 바이 채널 노드를 배치해주겠습니다. 이 라인 트레이스 노드는 이전에 알려드렸었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게요. 일단 스타트와 엔드 쪽에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매번 포인터 위치를 반환한 값이 이쪽에 있었죠. 이거를 가져와 주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쏘기 위해서 브리크 벡터를 통해서 이쪽에서 아래로 쏘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X와 Y는 동일하게 연결해주고 Z값만 더하고 빼줄게요. 여기서 더하고 빼주는 것도 이전에 만들었던 트레이스 스타트와 엔드 동일하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와 엔드로 설정해 줄게요. 트레이스 스타트와 엔드 기본값은 저희 여기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3000으로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시할 액터도 변수를 만들어주고 인스턴스 편집 활성화를 해준 다음에 아웃히트 부분도 처리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로케이션 이 값이 필요하죠. 이 로케이션 값을 통해서 해당 위치로 액터를 세팅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이쪽을 복제해주고 로케이션 연결해주겠습니다. 로테이션은 그대로 이전 거랑 동일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라인 트레이스도 세팅으로 연결해주겠습니다. 그럼 내가 스냅을 시킬 거야 하면은 라인 트레이스가 이렇게 쭉 쏴서 해당 위치 값에 해당 액터가 배치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랜드스케이프 지형을 만들고 키보드 배치해줬는데 이 상태에서 볼게요. 일단 블루프린트에 스냅을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되고 있죠? 벡터가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이 자동차 액터들 있죠. 이 액터도 라인 트레이서가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 트레이스의 스타트 위치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액터들을 무시해 줘야 돼요.
저희 무시하는 부분 여기 있었죠? 이렇게 vector to ignore. 여기다가 배열을 통해서 무시를 해주면 일단 해결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매번 모든 액터마다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는 없어요. 여기 위쪽에서 액터들도 배열에 추가하고 무시할 것도 또 따로 추가를 해주기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액터들은 무시하는 배열에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해줄게요. 이번에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 무시하는 배열을 가져와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나씩 추가했던 배열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이 추가했던 배열을 여기 무시하는 배열에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이 무시하는 배열에 추가하는 노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로 가져와서 add unique라고 검색해 볼게요. 해당 노드의 설명을 보면 배열에 아이템을 추가하며 같은 아이템이 배열에 있다면 추가하지 않게 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배열에 아이템을 추가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기존에 추가한 액터 배열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이 무시하는 배열에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배열 자체를 한 번에 집어넣을 수 없고 엘리먼트들을 한 개씩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이 배열을 풀어서 이쪽으로 집어넣어 줄게요. 그럼 이 배열에 있는 엘리먼트들이 하나씩 이 무시하는 배열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노드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다 추가가 되면 컴플리트를 통해서 다음 노드로 넘어가 줄게요. 이 상태에서 컴파일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시하는 액터는 다 지워주고요. 그리고 무시하는 액터를 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가했던 액터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별도로 추가하지 않아도 무시하는 배열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라인 트레이스가 배열에 추가했던 액터들은 자동으로 무시를 하고 실행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라인 트레이스가 랜드스케이프만 참고하게 해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시 무빙 플레이로 돌아와 주고요. 똑같이 여기 스냅을 할 건지 물어봐 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랜드스케이프만 참고할 거니 물어봐 줄게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가고, 랜드스케이프만 참고하면은 true로 가면 되겠죠. 해당 변수의 이름을 똑같이 복제를 해주고, 여기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랜드스케이프만 참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썼죠? 이 라인 트레이스 바이 채널이 아니라 라인 트레이스 for 오브젝트 노드를 사용했었죠. 그대로 한 번 더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노드만 라인 트레이스 for 오브젝트 노드로 바꿔줄게요. 트루에서 연결해준 다음에 히트도 연결해주고 스타트랑 엔드도 연결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타입을 변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컴파일 해줄게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 타입 같은 경우는 엘리먼트를 추가해서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오브젝트로 처리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노드도 다 연결해줄게요. 그리고 컴파일하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snap to only landscape 이 변수를 true로 바꿔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액터는 무시를 하고 랜드스케이프만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터널이나 벼랑 밑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버스에도 똑같이 복제해주기 전에 오프셋 부분만 조금 설정을 해줄게요. 이번에도 모든 액터가 피봇이 이렇게 가장 하단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가 조금 이렇게 파묻힐 수도 있겠죠. 이 에셋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른 에셋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셋만 조금 설정을 해줄게요. 아니면 복제하고 따로 설정을 해줘야 돼서 여기 각각 에셋을 세팅하는 이 노드의 로케이션 부분에 오프셋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을 더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변수를 만들어줄게요. 이름은 moving actor location offset으로 해주겠습니다. 인스턴스 편집을 활성화해주고요. 다 똑같이 해줄게요. 다른 곳에도 연결해주겠습니다. 여기 오프셋에 따라서 조금 더 높게 설정해줄 수도 있겠죠.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도 해줄게요. 이거는 에셋에 따라서 값을 잘 설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매크로에서 리버스 부분에도 동일하게 복제를 해줄게요. 다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리버스 매크로로 이동해주고 똑같이 복제해주겠습니다. 그대로 옮겨준 다음에 지워줄게요. 일단 노드들을 보면은 지금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전에 배웠던 셀렉트 벡터를 통해서 부호값을 추가하고 이 하나의 노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매크로로 처리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다음으로는 변수를 좀 정리해 줄게요. 지금 변수가 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일단 변수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여기 아래 스냅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만들었던 블루프린트와 동일한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들을 통째로 옮겼을 때 아래쪽에 있는 변수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블루프린트에서 만들었던 이 노드들을 모두 이전에 만들었던 블루프린트에 옮겨줄 건데 물론 따로따로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옮겨주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길을 쭉 만들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액터가 움직이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 한 번 더 움직이는 슬플라인을 깔 필요 없이 그 길을 따라 바로 액터들이 움직이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 있는 것을 다 복제를 해줄게요. 쭉 복제를 해주고 이전 블루프린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옮겨줄게요. 연결해주고 컴플리트가 되면은 두 번째 반복문 있죠? 여기 컴플리트들을 이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색깔로 되어 있는 변수들 있죠?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변수를 생성합니다가 있어요.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이쪽에 변수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색깔로만 되어 있는 것만 클릭해주고 변수를 생성합니다 눌러주면 돼요. 간혹 이렇게 안 뜰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이름 쪽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대지 마시고 이 변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네 방향의 화살표가 뜨잖아요. 이쪽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면은 잘 보입니다. 나머지 변수들도 해줄게요. 그리고 얘도 깔끔하게 코멘트를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벤트 그래프로 넘어갈게요. 이벤트 그래프에서 보면은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싶은데 여기 이미 저희가 매크로로 접은 부분이 있어서 매크로 같은 경우는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V를 하면은 복사된 노드 하나 이상의 그래프를 붙여넣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매크로 부분이 안 딸려와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매크로에 직접 들어가서 가져온 다음에 매크로를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인풋만 끌어와서 이쪽에다가 실행핀이랑 그리고 럴프에 있는 알파 값만 가져오겠습니다. 이름도 동일하게 해줄게요. 무빙 플레이로. 그리고 배치를 해주고 false일 경우죠.
이렇게 가져와서 이버스도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변수도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begin play랑 시퀀스를 그리고 핀을 추가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매크로 안에 있는 변수도 다 만들어 줄게요. 네, 일단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직 손봐야 될 곳은 몇 군데 있는데 저희 다음 강의에서 이전에 배웠던 카고 있죠? 카고에 있는 에셋들을 저희 블루프린트에 직접 활용을 해보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보완점이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퀵셀 브릿지에서 간단하게 활용을 해볼게요. 퀵셀 브릿지에 토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되게 귀여운 에셋들이 있는데 이렇게만 에셋을 받아줄게요. 저희가 만들었던 블루프린트를 이렇게 쭉 배치해 줄 건데 이번엔 에셋을 퀵셀 브릿지에서 받았던 에셋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레벨에 배치를 하고 15배 정도로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쭉 배치를 해주고요. 너무 작으니까 전체를 선택하고 저 이전에 배웠던 모델링 모드에서 엑스폼, 베이크 트랜스폼을 통해서 한 번에 크기를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이 에셋 같은 경우는 귀여운 장난감들이 걸어 다녀야 되니까 30배 정도로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피봇을 아래로 옮겨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블루프린트의 세그먼트 메쉬에 기본 메쉬를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에셋의 가로 크기를 보면 85죠. 85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고 쭉 당겨 볼게요. 그리고 스냅 투 랜드스케이프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이를 0으로 맞춰줄게요. 지향에 맞게 포인트도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이 장난감들이 지나게 해줄게요. 무빙으로 처리한 부분 있죠? 저기 엘리먼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3개밖에 없으니까 좀 복제를 해주고 그리고 해당 액터들을 선택해서 모빌리티를 무버블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속도를 늦춰서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속도를 한 100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셋 조절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거리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거리를 한 1200 정도로 해주고, 방향을 바꿔주겠습니다. 로테이션을 바꿔줘야겠죠? 80 바꿔주고, 그 다음에 오프셋을 한 Z축으로 50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렸네요. 30? 네, 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속도를 다시 10초 정도로 해줄게요. 루핑도 켜주겠습니다. 거리 조절을 좀 잘 해줘야겠네요. 네, 그럼 이렇게 잘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큐브를 통해서 간단하게 터널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크레파스 친구들을 레벨에 배치해 주고요. 해당 에셋도 한 40배 정도로 키워줄게요. 그리고 엑스폼을 통해서 베이크도 해주겠습니다. 베이크 해줄 때 각도도 좀 조절해 줄게요. 에딧을 바텀으로 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구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나무로 한번 활용해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블루프린트에서 저희 포인트 있죠? 포인트에 활용하는 걸로 해줄게요. 먼저 모든 포인트를 선택해주고 탄젠트를 비활성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인트 메시에 크레파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에 따라서 복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트랜스폼에 로테이션이나 스케일을 좀 랜덤 값을 주는 방법을 설정해 줬습니다. 로테이션도 0에서 360으로 해주고, 그리고 스케일도 한 0.8에서 1.2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네, 들쑥날쑥 해줬죠. 그 다음에 옵션에서 포인트 쪽에다가 값을 넣어줄게요. 0번이랑 1번만 있네요. 총 3개가 있으니까 3의 배수 기준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3의 배수에서 1mm씩만 빼줄게요. 네, 그럼 골고루 잘 들어갔고요. 그대로 이 블루 포인트를 옆으로 한번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조금 더 배경을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파묻혀 있는데 얘도 랜드스케이프 기준으로 해줄게요. 스냅에서 랜드스케이프 기준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리버스도 한번 해볼까요? 길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한쪽에는 배열을 지워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얘는 리버스로 돌아오게 해줄게요. 무빙해서 리버스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거꾸로 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오프셋을 잘 조절해 줄게요. 큐브들이 너무 작아서 2배에서 3배 정도로 키워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든 블루 포인트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레벨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저희가 만든 블루 포인트를 직접 2강에서 배웠던 키패시 에셋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줄게요. 아마도 사용하면서 몇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뭐 메쉬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서 블루 포인트를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강의가 3부의 마무리가 될 텐데 이 스플라인을 통해서 더욱더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 스플라인만 계속 잡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강의 때 마무리하고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이상으로 미스터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